자, 이제 등기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요. 등기법을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해서 기본 용어부터 다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챕터로 구분하게 되죠. 해서 또는 세 가지. 해서 표제부의 등기라고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가 갑구와 을구 두 군데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 갑구에 표시되는 것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 부르게 될 테고, 을구에 표시되는 것을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해서 지상권이나 저당권 이런 것들은 을구에 표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고요. 나중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 어디서 이슈가 되냐면 바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은 총 4개 페이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건 최대 3개고요. 해서 어떻게 한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하고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갑구, 전유 부분의 을구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등기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서 주요한 이슈. 자,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뭐 보게 되면은 기초적인 개념이 있죠. 해서 기입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새로운 원인 등에 따라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가리켜서 기입 등기라고 부르게 돼요. 이런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경정과 변경 등기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등기부의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다라고 했을 때 원시적 불일치가 되면 경정 등기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후발적 불일치가 되면 변경 등기의 문제가 되게 될 테고, 우리 앞에서 후발적 변경 관련, 후발적 불일치 관련해서 앞에서 강조 중간에 드렸던 거 표제부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표제부 첫 번째 페이지를 변경함에 있어서 합필 등기, 합병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합필 등기, 합병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모든 토지, 모든 건물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합필 등기,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공간정보법에서 토지의 합병 불가능한 사유에서 다른 경우에는 어떻다? 합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정 등기, 변경 등기 있었고요. 그 다음 멸실 등기는 사실 큰 쟁점은 되지 않는데, 자, 이 멸실 등기라고 하는 거 의미만 듣고 버리십니다. 해서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 부분에 자, 건물이 토지가 존재하다가 토지가 포락지가 되거나 건물이 멸실이 됐을 때 요거 지우는 등기를 가리켜서 멸실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는 등기 신청 관련해서 몇 번 이슈가 됐었지요. 해서 자, 등기 명인이 원래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자, 건물에 관한 멸실 등기, 혹시 건물 등기 명인이 안 하게 되면 어떻다? 토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대위 신청할 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멸실 등기 있었고요. 자, 근데 사실은 이제 골치가 아픈 게 말소 등기 얘기인데요. 이제 이 말소 등기 관련해서 민법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 뭔 얘기를 한번 하게 되냐면 물권법에서 다루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저 얘기부터 먼저 했구나. 말소 등기는 등기부의 내용과 자, 실체 관계가 전부가 불일치했을 때 하는 등기, 지워내는 등기를 뭐라고 합니다? 말소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자, 교재 86페이지 가서 잠시 하나 보실 것이 있죠. 그래서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의 86페이지 자, 등기 청구에 이어서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하고 실체관계, 부동산의 표시, 등기 명인의 표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일치했을 때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유효한 등기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의 내용과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다만 다소 불일치, 예외, 유예 중요치 않았었고요. 등기 명의인하고요. 그 다음에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해서 명의신탁이 가장 대표적이죠. 거기서 예시했던 것이 갑소의 토지를 을이 매수한 후 병명의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이거 뭐가 된다? 중간 생략 등기, 요거는 이제 바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고, 이러한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 그래서 우리 외웠던 거 있었죠? 알품의 모경수라고 해서, 자, 지금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았거나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 누가 될 것이고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저런 경우도 있었죠. 바로 뭐가 있었냐면은 자 몰랐다 그러면 경매 뜨게 되면 어떻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삼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기는 실체 관계하고 3장은 등기 명시적 얘기니까 등기부 이름이 불일치하니까 매도인이 소유자 이 등기는 무효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고 허가 구역 안에 중간 승낙 등기 요것은 무효로 선언을 한다. 이건 효력 규정 해석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 유효에서 허가 구역 외 지역에서 중간 승낙 등기 요거 유효 이렇게 봤었고요. 모두 생략 등기 뭐라고 그래서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모두 생략 등기. 불법인데요. 기왕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이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자, 전세권 설정 계약 후 행해진 임차권 설정 등기. 법률 행위하고 실체 관계가 불일치하죠. 법률 행위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고 등기는 임차권 등기니까 이러한 것은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통정 허위 표시액이 나와야 되죠. 은닉행위라고 해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사안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증여는 유효하고 매매는 무효이다. 그래서 이 등기는 은닉행위, 증여가 숨겨져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유효인 등기로 해석한다. 그 밑에 보니까 무효인 등기는 어떻다?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명제 나와 있고요. 유용 얘기 나와 있죠. 무효인 등기의 유용. 자, 밑줄 그어진 게 표제부의 등기는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표제부의 등기는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냐면 지금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등기부에 있었는데 지진으로 폭삭 주저앉았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법에 따르게 되면 멸실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된다. 자, 멸실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기존의 등기부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한다. 이건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거기 바로 위에 무효인 등기는 뭘 해야 된다?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이 등기법에서는 아까 이 건물 같은 게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멸실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민법에서 다룰 때는 그냥 뭐라고 통칭하 얘기한다고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얘기하고 등기법 얘기가 사실 약간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원래 논리 구조가 뭐냐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멸실되게 되면 멸실 등기를 해야 된다. 근데 멸실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가 되게 된다. 이 무효인 등기는 결과적으로 말소 등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물론 시험에 이걸 멸실 등기를 해야 되냐 말소 등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걸 갖고 출제하지는 않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등기법 내용하고 민법 내용이 약간 불일치하는 내용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민법에서 얘기하는 건 판례 지문이다 보니까 기왕에 건물도 없는데 30년 지나버렸어 멸실 등기고 지랄이고 할 수가 없는 상태 너무 오래돼 버렸어 그때는 무효인 등기대로 다 말소 등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바로 지금 기입 등기라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멸실 등기 말소 등기 잘못 말소했으면 다 살리는 것을 말소 회복 등기 그러면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다만 이걸 쭉 보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뒤에 가서 주등기 부기 등기 등을 논함에 있어서 하나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다시 경정 등기라고 하는 거 원시적 일부 불일치 요거 등기관 잘못했을 때 뜯어 고치는 거 이걸 우리가 경정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경정 등기가 있다고 해서 실제 권리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지문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 직권에 따른 경정 등기할 때 등기 이해 관계는 여러 명일 때 한 명에만 통지하면 된다. 이런 게 한번 시험 지문에 나오는데 신경 꺼요. 그냥 이런 것은 7년 동안 한 번 구성됐고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등기법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12문제 중에서 4문제 가까이는 거의 쓰레기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일반 수험생이
쉬울 수 없는 문제, 애초에 시도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나오는데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거. 대신 변경 등기 30회 때 문제 구성됐었고요. 자, 합병 등기, 합필 등기라고 하는 거. 두 개의 등기부가 있는데 그걸 하나의 등기부로 합치는 거. 이게 건물이 됐든 토지가 됐든 이때는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마다 다 합병 등기,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30회 때 이미 구성이 됐고 앞으로 또 구성될 주제 중에 하나가 다음 중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A 토지와 B 토지, A 건물과 B 건물에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런 게 튀어나온다고. 나머지 4개 전혀 모를 얘기 나올 테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합병 등기,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게 되면 다 합필 등기,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다시 합병하면 무조건 뭐라고요? 저당권. 텍스트 읽지도 마시라고. 여러분들 좋은 머리를 활용을 해야 돼. 문제를 읽어서 내가 장담하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공간정보법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딱 뜨면 통지하면 7일에 15일, 촉탁 뜨면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런 얘기 나올 때 항상 신규 등록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단어 이해고 자식은 필요 없다니까요. 그동안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결국은 각 단원별로 키워드 한두 개씩 딱 쇼부를 치는 거야. 그따위로 성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합격을 해요. 합격을 해. 왜? 외운 것만 가지고 시험을 보시거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시험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공부는 더럽게 안 해놓고 또 시험은 또 잘 보고 싶어. 어떻게? 그래서 평상시에 게으름 피우다가 마지막 시험 보러 가서 그날 최선을 다해서 지문을 읽기 시작하면 알았던 것 같지? 알았던 것까지 다 말려버립니다. 정신머리가 없어요. 시험을 안 봐봐서 그래.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인사들이 몇몇 있는데 시험 보러 갈 때 쫄보도 이런 쫄보가 아닙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들통났어. 작년에 몰래 공부했던 거 들통이 안 났어. 문제는 하여튼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진짜 맨정신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버리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각 문제당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 맞추는 문제는요 15초, 20초면 거의 다 맞추는 문제고요. 더 이상 보게 되면 그 문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하셔야 돼. 왜? 내 아는 게 없잖아요, 별로.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하려면 많이 맞추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까 등기 촉탁하면 신규 등록, 통지하면 7일에 15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자꾸 지금까지 문장 가지고 해보셨거든요. 몇 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단위로 끊어가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반 정도는 딱딱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본 50점 깔고 들어가면 합격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50점 맞췄는데 찍은 게 다 틀렸다 그런 일은 없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좀 가주시면 좋겠고, 이제 지금 이제 문제 2개 나와 있는 별 쓸데없는 문제들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24회 때 문제, 예고 등기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있다 해서 1번을 틀리게 뽑았었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24회 때 이 문제 나오고 나서 그 후로 한 번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도 쓸 거 없고요.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는 있지만 멸실 등기는 멸실 회복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요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말소 등기할 때 겁나 중요하지. 무조건 제3자 있으면 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하도 중요하니까 가서 또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체크를 할 거냐면 교재 257페이지 가서 말소 등기 중에서 신청에 따른 말소 등기. 자 거기에 이제 보니까 제3자의 승낙 나와 있죠. 제3자의 승낙 나와 있죠. 등기부를 죽이는 걸 뭐라고 그런다? 말소 등기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근데 그 등기부를 죽여버리게 되면 자 바로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인, 겁나 쉬운 거, 무조건 승낙은 어떻다? 받아야 된다.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라고요? 전부가 소유권 보존
기본 등기에 있어서 말소 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이 대응해서 자 뭐가 있었지?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저당권이 말소가 된들 만들 밑에든 위에 있는 사람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과 관련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전세권에 있어서 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이런 사람이 어떻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그 밑에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 어떻다?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경정 등기도 어떻다? 제3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무식하게 외우시라고. 제3자는 뭐라고요? 뭐 이해관계가 있겠지. 무조건 어떻다? 승낙을 받아야 된다. 물론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말소 등기, 신청에 따라 말소 등기할 때 이게 주요 이슈가 되는데 제3자의 승낙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좀 이따 관련한 쟁점 또 하나 살을 붙여서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지금 등기된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아까 토지 소유자가 대신 대입할 수 있다. 5번 질문 겁나 감소하지. 자, 봐봐.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등기상, 등기부상, 등기 권리자가 원래 등기필 정보 걔한테 교부해야 되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계속 묻기셔야 돼. 묻히면 끄트머리 가서 쓱쓱쓱 보는 훈련 하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내용 몰라도 전혀 거침이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시고 답은 1번인데 별 의미 없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 것이 있죠. 자, 건축물 대장에 갑 건물을 을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 자체 2개 등기가 있는데 합병 등기를 하고자 한다. 뭘 찾아야 돼? 합병 등기, 합필 등기 하게 되면 결론 뭐라고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만 다 합필 등기,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전혀 모를 얘기야. 그래서 합병 등기 허용된다. 갑 건물에만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뭐라고 내겠어요? 바로 합병 등기 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시오 라고 해서 A 건물과 B 건물에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 합병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든 게 새로운 문제 유형이 아니라 과거에 이 문제 나오기 전에 합병 등기 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게 나온다고. 없는 것은 한두 개가 아니야. 법에 너무 많아서 의미도 파악하기 어려워. 합병 등기 안 나와. 이제는 내면 합필 등기를 뽑겠지. 토지는 건물은 합병 등기이고 건물 2개 등기부가 있는데 이걸 합치면 합병 등기라 부르고 2개 토지가 있는데 이걸 합치면 합필 등기라는 용어를 쓴다고. 어차피 우리는 뭐 합병 등기인지 합필 등기인지 기억 관심도 없지. 그죠? 합병, 합필 뜨게 되면 뭐라고요?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이 30회 때 나와서 반대로 치는 문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합병 등기, 합필 등기.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주제 7년간 하나 둘 세 문제인가 나왔던 거. 주 등기, 부기 등기. 이거 인간들 도리 중에 하나죠. 주등기,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주등기 하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갔었죠. 등기부에다 표시할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주등기. 이에 대응해서 1-1, 2-1, 2-2 이따구로 표시하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의미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말고 부동산 공법에서 중요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기등기가 딸랑 한번 나오게 됩니다. 가서 시간도 많고 할 일 없으니까 꼭 하나 확인하실 것이 주택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가서 봐야 되면 211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덜 졸립니다. 해서 그러면 교재 찾느라고 정신 좀 차리고 또 이제 보다 보면 개 짜증나지. 자, 일단은 뭐 얘기 나온 김에 거기 분조토 순서 외워야 돼. 분조토라고 하는 거. 자, 제목을 외워야 된다고 몇 번을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나와 있었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죠? 토기 과열지구 순서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어. 분조토 이유는 이렇게 갔어. 분양가 상한제는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토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요것 때문에 분조토라고 이렇게 외우셨어. 분조토. 오늘 이제
서비스 항목으로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특이 과열지구 지정 기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2번 보니까 점점점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니은번 가서 보겠습니다. 색칠하지 마요. 오늘 다 외워버릴 거니까 2, 자, 5, 10 나와 있죠? 2, 5, 10 나와 있죠? 교재 몇 페이지? 지금 210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억은 모르겠고 니은번 2, 5, 10 나와 있죠? 2, 5가 10이잖아? 이제 하나 되셨어요? 뭐야 또 그 다음에 힘드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서 동그라미 1번 지정 기준에 2, 5, 10 나와 있죠? 못 찾아 또 환장하지 그냥 210페이지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2, 5, 10 오늘 우리 9단계는 외우십니다. 해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가면 3, 6은 12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 모르는구나. 협회 설립할 때 300대가리, 600대가리, 100대가리, 20대가리 해서 3, 6, 1, 2 모르면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되고요. 그러다 치고 이제 2, 5, 10 하나 체크하셨죠? 분양가 상한제 할 때 2, 5, 10 있었죠? 미리 예습하지 마. 그냥 같이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예습하는 사람이야. 다시 조정 대상지역에 2, 5, 10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보니까 2, 5, 10 나와 있죠? 그 밑에 페이지에 2, 5, 10 나와 있잖아요. 투기 과열지구. 이제 일단 이제 하나 정리했어. 지금 이제 분조투 공통적인 지정 요건이 뭐가 된다? 2, 5, 10 나와 있죠? 야, 이걸로 하나 부족해. 뭐 하나 늘려야 돼. 그러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의 디귿번 위에서 한 7, 8번째 줄 보니까 30%, 20% 증가 돼 있죠? 20% 증가 나와 있죠? 또 성격 급해갖고 조정 대상적 미리 간 사람이 있어. 조정 대상적 보니까 30% 증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보니까 그 밑에 페이지 투기 과열지구 지정 기준 보니까 30% 감소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외워야 돼? 2, 50은 3, 3, 2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다시 2, 3, 3, 2, 3, 3 2, 50은 2, 3, 3이라고요. 2, 50은 초등학교 배우셨잖아. 구구단 할 때 2, 50은 2, 50이 공통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2, 3, 3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20% 증가, 30% 증가, 30% 감소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2, 50은 2, 3, 3 이렇게 외우시는 거라고. 그래서 순서가 분, 조, 투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거야. 해서 분양가 상한제 얘기를 할 때는 2, 50에 20% 증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2, 50에 30% 증가, 투기 과열지구는 2, 50에 30% 감소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외울 게 통으로 외우셔야 돼. 이게 뭐가 기어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지난번 27회 때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괄호넣기 문제 나왔었거든요. 몰래 거기 중간에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이 문제는 괄호넣기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완벽을 기하지 마시고 설렁설렁 250에 233, 250에 233, 2510에 233 이렇게 가시게 되면 나중에 증가 감소 이렇게 하면 이게 완성이 됩니다. 뭘로 이제를 하고 있냐면 자, 이런 분조투의 공통적인 속성은 그 밑에 전매 제한이라는 개념 나와 있죠. 분조투에서 상산되는 건설되는 주택은 어떻다?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전매 제한 관련해서 상속은 전매 범죄에 포함되지 않았었고요. 여기를 온 이유가 이 망할 놈 부기 등기 얘기 한번 하려고. 자,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운운하면서 끄트머리 부기 등기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부기 등기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뭔 소리냐면 분양가 상한제 저용주택 등에서 이 문제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인지 아닌지 사는 사람이 알 게 뭡니까? 그래서 소유권 보존 느끼를 할 때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저용주택으로서 함부로 사다 걸리면 뒤지는 수가 있다라는 식의 경고문을 붙이는 걸 뭐라고 한다? 부기 등기. 소유권 보존 느끼를 할 때 모두 해라. 부기 등기도 해라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해 드리려고 다시 이제 등기법 넘어오시게 됩니다. 부기 등기의 설명. 자, 주등기 옆에다가 사족 붙이는 게 뭐가 된다? 부기 등기. 그렇다 치고 이제 외우셔야 돼. 자, 주등기 대상이라고 하는 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는 주등기를 고르시오 이따오로 구성이 돼요. 해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 데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있을 테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있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있었고 뒤에 공부하게 될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리고 소유자를 만나야만이 설정할 수 있는 게 지상권 설정 등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 전세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 등은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주된 이슈가 됐고요. 말소 등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부말소 회복 등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주등기 이게 이제 설명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었지? 바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3층 건물을 4층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게 표적의 변경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요. 이때는 바로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것만 주구장창 외우시는 거야. 이게 약 50%의 확률로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등기법 보통 수험생들 12문제 중에서 6문제만 맞추면 소원이 없겠다. 아까 오신 어떤 분도 상담하기를 등기법은 아예 비우고 간다. 공간정보법 빡시게 공부해야 할 것이다. 세법 좀 빡시게 해가지고 거기서 60점을 맞겠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산타클로스적 발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우리가 민법에서는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뿔 웃기고 자빠져 있네. 공간정보법 뒤지게 봐도요. 이론상 최대 맥시멈이 8문제입니다. 문제 구성할 때 그렇게 낸다고요. 세법을 뒤졌다 깨어나게 하더라도 실제 풀 수 있는 문제는 12문제가 이론상 맥시멈이라고, 등기법에서 최소한 5, 6문제가 세팅이 돼야 된다고,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 위주로 세워. 내가 어떻게 어떤 아줌마 뒤에서 이거 또 인강 들으면 지랄하겠다. 자기 뒷담화 했다고.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람 없을 때마다 뒷담화. 선생님 자리 비우실 때마다 모경수 자세히 앨범에 모경수 이 지랄 하면서 깐죽깐죽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 먼저 가시면 상당히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돼요. 다시 돌아가서 전략을 세워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시간 하나 더 쳐 외워야 돼. 무슨 전략 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계획 세울 것 같으면 기왕 100점으로 세우지 왜 모양새 빠지게 60점, 70점 안 돼요. 그냥 골고루 가셔야 되고 뭐가 쉽게 나올지 뭐가 어렵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등기법이 작년에 좀 비교적 무난하게 나왔다는 평가도 있고요. 세법이 말도 못하게 어렵게 나왔고 공법은 오죽 했으면 내가 찍기 가지고 10문제 맞췄다고 자랑을 하겠어요? 그냥 실력으로 못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아이디어 내셨죠. 올해 수험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아마도 시험을 쉽게 낼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자료 찾아보니까요. 수험생 수가 너무 급증을 해버렸대요. 네, 안양 지역은 좀 늦게 갔었는데 원래 평상시 안양 지역 같은 경우는 오전 12시, 낮 12시 되면 다 마감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거의 밤늦게까지 마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한 이틀 있다 보니까 경기도 전역, 서울 전역 어디도 시험 볼 데가 없어서 좀 나중에 오신 분 중에서는 일부는 대전 가셔 충남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수험생이 겁나 늘었으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올 것이다. 이런 상상 좀 하지 마요. 어차피 다 똑같아. 뭔 개소리 하다가 자, 다시 주등기 얘기하다 프로세스입니다.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여기서 따로 설명드려야 될 건 딱 한 가지죠. 이해관계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다시 갑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금 1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금을 증액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받아? 병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받는다.
병이 승낙을 해주게 되면은 1-1이라고 해서 부기 등기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은 이에 관계인이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3번 해서 바로 전세금 500,000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자 이에 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는 공부할 때는 그냥 무조건 답을 외워야 돼. 증액이라고 하는 거. 증액은 승낙을 받지 못하면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전세금 증액도 있었고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최고액의 증액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해서 주등기만 주구장창 지금 7년 3문제 나왔거든요. 등기법에서 물반 고기반 드뭅니다. 그 중에 하나 이하에. 물론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100%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니까 그거 틀린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문제 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모든 문제는 주등기를 물어봅니다. 주등기 뭐라고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에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외워서 대입하셔야 돼. 하나의 포인트.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이기 때문에 주등기가 될 테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 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자가 만나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다? 소유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니까 부기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면 주등기가 되겠지만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얘기하는데 당연히 부기 등기에서 외우셔야 돼. 머리가 폼이 아니야. 그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나와 있죠? 얘기 더 이렇게 길게 했는데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건 뭘 골라라? 주등기라고 하는 거 해서 자 가볼까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승, X와 관련된 게 뭐라고요? 증액 되겠습니다. 답을 외우고 들어가 버려야 돼. 증액할 때 이에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한 칸 내려서 주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증액이라고 하는 건 뭐로 한다고요? 주등기. 아예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증액은 뭐로 한다? 주등기로 하게 된다. 이에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증액할 때는 어떻다? 주등기.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 전세금을 9천만 원에서 1억으로 증액하는 등기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해서 소말전 승액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대신에 증액을 하나 더 추가해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거 분석할 필요도 없고요. 답이 다 유용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니까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라고 씹으리는 거야? 주등기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목적으로 하는 등기, 그 다음에 자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전부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증액에 관한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가볼까요? 요거 아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부기 등기가 될 테고, 자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 이게 나름 어려웠어. 자, 우리가 자 뭐가 있었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가 있었죠? 바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뭐가 있었지? 지금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종류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촉탁을 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배경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로는 외워서는 안 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답은 4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관계는 승낙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죠. 이때는 어떻다? 바로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라고 해서 요건 이제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서 저당 부동산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상. 해서 약간 표현들이 어려웠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그리고 이해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이해식값이 증액이라고 하는 거. 이 정도까지가 주등기, 부기 등기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가등기, 본등기 살펴봅니다.